안녕하세요. 힘든 일, 고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남는다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일을 주도하고 자청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또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대충 일하고 기회만 엿보는 사람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은 되게 적습니다. 눈속임하고 적당히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듬는 사람이 괜찮아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돈 1억을 벌기 위해서는 2억을 벌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잠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그 돈을 오랫동안 간직하거나 오랫동안 계속 돈을 잘 벌 수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가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경우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이 배어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면 최소한 부자는 아니어도 중산층으로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든 하층민은 아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발적으로 빡세게 사는 사람은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유명인사나 혹은 유튜버나 TV에 나오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하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성실하게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빨리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배달기사분, 물건을 시켰을 때 우리의 물건을 배송해주는 택배기사분, 동네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 계산대 계산해 주시는 분, 분식집에 요리를 해주시는 분, 되게 많으신 분들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무던히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다만 그렇게 생업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다들 열심히 지내는데,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런 투자하는 시장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혹은 그에 준하는 시간들을, 정성들을 들이면 그래도 자산시장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는 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번 돈을 자산시장에서는 너무 쉽게 날린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산시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 있죠. 근데 그 돈을 자산시장에서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남에게 돈을 맡기고 함부로 투기를 했던 적이 많았죠. 그래서 지나보면 자산시장에서 너무 많은 실패,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고생해서 번 돈들을 날렸던 경우가 되게 많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해줍니다. 노동시장이든 자산시장이든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자산시장에서 각각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공부와 대비가 필요하다. 정신력이 남들보다 몇 배가 강해야 하고, 더 오래 일해야 되고, 더 끈기가 있어야 되고,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심이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일하고 대충 일하고 수월하게 하면서 남들보다 더 큰 걸 바라는 건 사실상 정신병에 가깝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어디에서는 잘 적응하고 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는 세상은 되게 만만치 않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더욱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고 더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살아남죠. 하나라도 더 뭘 해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떻게 적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편하고 좀 수월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래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남을 조금 더 이롭게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인정을 얻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빚만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 빚지어서 너무 많이 몰락하기 때문인 거죠. 빚진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해체하고 자살하고 목매달고 뛰어내리고 이런 정말 충격에 휩싸이는 일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조용히 진중하게 머물면서 일상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원금상한 압박에 시달리고 치이고 조롱받고 짓눌릴 거라는 거죠. 이제 올해가 2022년, 내년이 23년인데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DSR이 시행됩니다. 사실상 대출을 틀어막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대출을 낸 이들이 상승하는 시중금리에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게다가 집값까지 하락하게 되면 일부 원금 상환을 당뇨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욱 궁지로 몰린다는 거죠. 앞으로 금융노예로 500만 명, 600만 명이 포획이 되어 그들이 금융기업들의 금융기업들의 이익을 더해주는 하층민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친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빠져나오기 어렵고 평생 답 없는 삶을 살아야 될 뿐이랍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에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빚이 있으면 살아도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조용히 지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설치고 내가 잘났다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온갖 모함과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절대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물러서서 조용히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꽤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오직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하고 감내하고 견디는 것만이 잘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빚지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몰락하고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요새 빚 내고 사는 게 뭐 되게 당연한데 뭐 어떻게 자기 돈으로 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몰락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빚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축과 성실만이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